테라로사 시스터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유튜브 테라로사 채널에 약 한 15개 그 동영상 파일을 올렸습니다. 모두 다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다 100회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검색해서 거기 올려진 강의와 거기 아름다운 음악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금 복습 겸 지나간 일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6월 2일 토요일 지혜와 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테라로사 시스터즈의 모임의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독일의 학자 게오르크 심멜의 돈의 철학, Philosophy of Money,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돈에는 형이 하학적인 가치와 형이 상학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강의와 연관해서 제가 돈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돈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도의 필수만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우리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사업,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있어야 명예로운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능의 그 존재로 느껴질 만큼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다 돈을 신격화하고 돈을 버는 일에 나서고 금전 만능주의를 예찬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만 하면 돈이 생기는가? 또 자기가 번 돈, 생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돈에 관해서 여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 중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미남으로 태어났는데 키도 서양 사람보다 큽니다. 목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또 머리도 좋고 아주 몸은 강철같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복이나 와이셔츠는 항상 새 것만을 입었습니다. 한 번 입은 것을 세탁해서 빨아서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세탁해서 입을 수가 없는 정도로 맞지가 않는 체구였습니다. 낭비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사람과 식사를 하면 항상 아주 인류 호텔에서 예를 들면 조선 호텔의 나인스 게이트나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무슨 그런 실크 로드 클럽 이런 데서 1인당 10만원, 15만원 하는 데서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하고는 그날은 전부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돈이 있어야 많아야 자기의 편리한 생활과 자기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고 어떤 자금의 압박을 느끼는 생활을
피할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하늘의 축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의 일환으로 철강 산업을 육성할 때 용광로를 독일에서 수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나서서 그 국가 그 기관 산업에 기여한 거죠. 그래서 독일제 MAN인가 그런 데서 만드는 용광로를 수입해서 한꺼번에 돈을 200만 불을 커미션을 받아서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돈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좋은 사업을 하든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사회 사업을 하든가 교육 사업을 하든가 그랬다면은 그 사람이 건강이 유지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밤새도록 노름하고 카시노에서 시간 보내고 아주 호탕한 생활을 하다가 약 2달 동안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200만 불에서 약 7만 5천 불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위파열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많은 돈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우리 친척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참 외모도 출중하고 인재로서 훌륭한 사람의 그 소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이 형이 하학적인 데 머물렀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형이 상학적인 가치관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 앞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형이 상학적인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것은 문화적 가치다. 예술적 가치다. 그래서 제가 음악 해설한 거, 발레, 지젤, 무슨 백조의 호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술적 가치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면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돈에 관한 강의, 돈의 현상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 강의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 시간입니다. 돈의 현상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내는 거나 무슨 창의성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현상입니다. 현상학, 영어로는 phenomenology라고 그러겠죠. 돈의 어떤 그런 현상학적인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한 말로 알지만은 괴테보다 한 100년 이전에 살았던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바루크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또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만일 그날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고 하면은 나는 지구의 멸망을 절대로 거부하고 내 운명에 대해서 탓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구가 내 눈앞에서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땅에다 심는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 역시 지구와 함께 멸망되는 길을 갈 것이다. 유명한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지구에 나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보겠다. 마음의 여유와
자기의 그 지구의 운명에 대한 그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참 유명한 격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돈의 현상학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돈은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나타난다, 돈을 번다 하는 것을 제일 쉽게 생각하자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잡이 있으면 돈이 생기죠.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직장이 있으면 월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의 현상은 우선 잡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은 일을 해서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현상의 제일 초보적인 단계는 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앞에 약속하지요. 나는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래서 실직자 수를 줄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실직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이 사회적인 고민이고 위정자들이 애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의 현상의 가장 그 초보적인 단계, 낮은 단계는 일자리를 통해서 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잡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이 생기는 겁니다. 즉 돈의 초보적인 현상은 대가입니다.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은 그 정권을 쥐거나 이렇게 그 소위 권력을 잡게 되면 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의 그 실수 중에 실수는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자연히 부패하게 되는 것은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돈이 나타납니다. 돈의 두 번째 현상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습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선거 전에 나와서 열심히 뜁니다. 하루에 15,000km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는 그 순간부터 돈의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잡을 구해서 직장을 구해서 돈이 생기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고 그 현상의 스케일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돈이 생기죠. 그것이 권력과 돈과의 그 상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돈이 생기는 것은 그 형이상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중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돈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하나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내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죽은 내세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꾸며내서 꿈을 꾸고 나서 이야기하듯이 잠시 정신이 없는 상태,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 나는 내세에 갔다 왔다.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 이외에 제3자가 증빙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종교적인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하나의 그 종교적인 현상과 함께 돈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돈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구해서 잡이 있으면 돈이 나타난다.
것이 제일 초보 단계의 돈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을 장악하면, 내가 정권을 쥐면은 돈이 나타납니다. 돈의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종교적인 가치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게 되면은 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교라든가 무슨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했던 신앙촌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의 현상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도 무슨 말세다, 내일 모레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말세론을 얘기하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다 바쳐라, 내가 이 말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손에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매한 민중들이 그 사람의 앞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수천억, 수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그 사이비한 종교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돈의 현상입니다. 즉 돈이 나타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다 참다운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 새로운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도다. 위력의 시대가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는도다. 위력의 강권의 시대가 지나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도의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과거 전 세기에 연마장양된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앞에 투사하기 시작하는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마장양되다, 과거 전 세기에, 아주 전이라는 건 전체라는 겁니다. 과거 전세기, 그러면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 19세기, 18세기, 17세기, 16세기, 15세기 이런 겁니다. 과거의 전세기에 오랜 동안 갈고 닦는다. 연마는 갈고 닦는 겁니다. 닦고 장양, 긴 장자입니다. 오랜 동안 양육됐다, 길러졌다. 갈고 닦은 것이 하루아침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양육됐다, 그런 것이 길러졌다. 갈고 닦는 장인 정신이 오랜 동안 길러졌다, 그것이 연마장양입니다. 지나간 여러 세기에서 연마장양된 인도적인 정신이다. 인도적인 정신은 그렇게 장양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냥 기다려서 무슨 그런 숙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되는 겁니다. 갈고 닦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양육하고 육성한 것이 인도적 정신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 앞에 새로운 서광을, 새로운 비추임을 바란다, 이런 얘기가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에 있습니다. 참다운 의미의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연마장양된 것이라야 합니다. 갈고 닦고 그것이 오랫동안 길러지고 육성된 겁니다. 양육된 겁니다. 그러한 것이 참다운 의미의 형이상학적인 가치입니다. 그러한 가치가 불러오는 돈의 현상, 이거는 참 오래갑니다. 이거는 위험하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사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논할 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분야, 이런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가가 한 사람의 명지휘자가 탄생되려면은 연마장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마하고 갈고 닦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양육되고 길러져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참다운 의미의 형이상학적인 가치, 연마장양된 가치입니다. 여기에 돈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전부를 걸고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갈고 닦고 기다리고 그것을 양육하고 작은 가치를 자꾸 키우고 이렇게 해서 연마장양된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치라야만 돈의 현상이 올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현상학 제일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습니다.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갈고 닦은 내용을 길르고 준비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엄청난 큰 돈이 생기게 되고 그 큰 돈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하고 하는 옛말이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연마장양된 형이상학적인 가치가 아니고서는 부자의 상태, 부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돈의 현상학 첫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